탕, 탕,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과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58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현장에서 저는 살아 돌아왔고 지금도 그날 밤에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27일 105만 명이 모인 서울 한강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25년 기자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CNN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목요일 오전 맨해튼의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층이었죠. 총괄 프로듀서 마크 존슨이 테이블에 자료를 펼쳤어요. 데이빗, 자네가 이번 주 토요일 서울로 가야겠네. 25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배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시카고 총기 사건 특집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서울이요? 무슨 일입니까? 마크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세계불꽃축제 2025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100만 명이 모인다네. 우리가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꽃축제요? 마크, 전 재난 전문 기자입니다. 문화 소식은 제 영역이 아니잖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의미의 미소가 아니었죠. 바로 그거야, 데이빗. 자네는 지난 10년간 라스베이거스 총격과 보스턴 마라톤 테러, 애틀랜타 폭력 사건을 다 취재했지. 100만 명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음악축제가 떠올랐어요. 58명이 목숨을 잃었죠. 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까? 사고가 날 거라 예상하는 건가요? 마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정반대야. 뉴욕 지사에서 특이한 보고가 들어왔어. 지난해 이 축제에 105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거야. 구급차 출동이 단세 건, 그것도 전부 가벼운 탈수 증상이었대. 전 눈썹을 찌푸렸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규모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네가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내라고. 회의가 끝나고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강 건너편 유조지가 보였어요. 바로 저 아래 거리에서도 매일 총기 사건이 터지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사고가 안 난다는 게 믿어졌겠습니까? 집에 돌아와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가야 해. 그녀가 접시를 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또 총기 사건? 불꽃축제. 사라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불꽃축제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사고가 안 난대. 말이 되나? 아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제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비극을 취재했는지. 데이빗, 당신 요즘 악몽 꾸잖아. 라스베이거스 일 때문에. 맞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깨어나곤 했어요. 총소리, 비명, 도망치는 사람들. 그래서 더 가야 해. 만약 정말 100만 명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내야 해. 우리도 배울 게 있을지 몰라. 금요일 오후 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뉴욕이 점점 작아졌어요. 기내에서 전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강 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하나그룹이라는 화약회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했다는군요. 올해는 9월 27일 평소보다 일주일 빨라진 일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도 의심이 들었어요. 100만 명,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니. 과장이 아닐까? 아니면 은폐된 사건이 있는 건 아닐까?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전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취재한 미국 축제들을. 2024년 할로윈 축제 총격 사건 2명 사망. 2025년 뉴올리언스세의 차량 돌진 10명 사망. 축제는 더 이상 즐거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공포의 현장이었죠. 서울에서 정말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일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전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지난주 부산에서 본 드론쇼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매주 토요일 열린다는 그 쇼. 영상 속에서 1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한국 전통 문양을 그렸습니다. 그 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경찰 바리케이드도 무장 경비도 보이지 않았죠. 불가능해. 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정말 가능하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토요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맨 톰 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서울이 고향이었습니다. 데이빗, 오늘 진짜 대단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톰, 너무 기대하지 마.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오전 10시 우리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톰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뉴욕의 42번가처럼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았죠. 데이빗, 저기 63빌딩 보이죠? 저 앞에서 불꽃이 터집니다. 톰이 가리킨 곳에 금빛 건물이 서 있었어요. 한강이 그 앞을 유유히 흘렀습니다. 오후 1시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분위기였어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이 시간에 이미 경찰 헬기가 떠 있고 무장경비들이 배치됐을 텐데 말이죠. 톰, 경찰은 어디 있어? 저기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요. 안전요원들입니다. 그들은 총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소 지으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길을 안내하고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죠. 전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후 3시 인파는 더욱 늘어났어요. 지하철 여의도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톰, 이거 촬영해. 이 규모를 보여줘야 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오후 5시 저는 한 가족 옆에 앉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부부와 6살쯤 된 딸이었어요. 실례합니다. CNN 기자인데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매년 오십니까? 네, 5년째입니다. 딸아이가 좋아해서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아이를 데려오는 게.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렵다고요? 왜요? 그 반응이 전 더 놀라웠어요. 미국 부모들은 절대 이런 대규모 행사에 아이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 없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강변은 이제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헬기 촬영을 요청했어요. CNN 서울지사에서 협조해줬죠. 헬기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포대교부터 한강철교까지 양쪽 둔치가 온통 사람들로 덮여 있었어요. 검은 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톰, 이거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네, 데이빗. 매년 이래요. 전 숨이 막혔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행사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에선 평화로운 분위기만 흘렀죠. 헬기에서 내려와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부모 어깨 위로 올라갔고 연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정적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100만 명이 완벽하게 조용해진 겁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7시 20분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우와. 100만 명의 함성이 서울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마포대교와 한강철교 위로 동시에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연출되는 데칼코마니 방식이었죠. 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꽃쇼가 아니었어요.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였습니다. 이탈리아 팀의 불꽃이 먼저 시작됐어요. 클래식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추는 불꽃들.
그 다음 캐나다 팀이 현대적인 비트와 함께 강렬한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톰, 전부 다 찍어. 하나도 놓치지 마. 하지만 제 눈은 불꽃보다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환한 얼굴, 노부부의 잡은 손, 젊은이들의 환호. 그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팀의 순서가 왔습니다. 한화의 멀티미디어 불꽃쇼였죠. 음악과 레이저, 불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전 불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옆에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리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톰, 저거 봤어? 네, 여기선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고요? 뉴욕에서 휠체어 탄 사람이 군중 속을 지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요. 불꽃쇼가 끝나갈 무렵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건 불꽃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뢰. 오후 9시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이게? 전 톰을 쳐다봤어요. 정리 시간이에요, 데이빗.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주변에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요.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작은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며 캔을 주었어요. 엄마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었죠. 톰, 이거 다 찍어. 미국 사람들이 절대 안 믿을 거야. 30분도 안 돼서 강변은 놀랍도록 깨끗해졌습니다. 100만 명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전 주저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본 공포, 보스턴에서 본 혼란, 애틀랜타에서 본 폭력. 그 모든 기억이 여기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톰, 이게 정말 현실이야?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니야? 현실이에요, 데이빗.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밤 10시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되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전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서울 영등포구청을 찾았습니다. 한강 불꽃축제 조직위원회 안전관리팀이 있는 곳이었죠. 전날 밤 목격한 기적의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김준호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CNN에서 오셨다고요? 영광입니다. 팀장님,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100만 명이 모여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을 수 있죠? 김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라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저를 안전관제센터로 안내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한강공원 곳곳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이게 오렌지 세이프티 시스템입니다. 김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강 둔치가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휴대폰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어느 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죠. 빨간색으로 변하면 즉시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합니다. 전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개인정보는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지 휴대폰 신호의 숫자만 셉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모든 데이터는 자동 삭제됩니다. 이건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CCTV와 모니터링은 항상 감시의 상징이었어요. 시민들이 불신하는 대상이었죠.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감시가 아니라 보호죠. 김 팀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AI 예측 시스템도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역이 위험해질지 미리 알려줘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응하는 겁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같은 기술이 범죄자를 추적하고 시민을 통제하는 데 쓰이는데 말이죠.
드론도 사용하시나요? 네. 하지만 감시용이 아닙니다. 김 팀장이 영상을 틀어줬어요. 축제 당일 한 노인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드론이 도착해서 심장 응급 처치 키트를 전달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네요. 미국에서 드론은 전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에서 드론은 전쟁 무기였어요. 국경 감시와 범죄 추적용이었죠. 이렇게 시민을 구하는 데 쓴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김 팀장이 스마트폰 앱을 보여줬어요. 축제 방문자들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 이런 정보들이요. 평균 응답 시간이 3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요? 네. 안전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안전은 경찰과 군대의 몫이에요. 시민들은 보호받는 대상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선 시민들이 안전의 파트너였습니다. 작년에 시민 제보가 1200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문제들을 큰 사고로 키우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팀장님, 그래도 3,500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하셨죠? 결국 통제와 관리 아닙니까? 김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데이빗 기자님, 우리 인력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뿐이죠. 길 안내하고 화장실 위치 알려주고 아이가 미아되면 부모를 찾아주고요. 무기는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 대답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무기가 필요 없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강관리를 총괄하는 곳이었죠. 박미영 과장이 저를 맞았어요. 기자님,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 그 자체죠. 그녀가 한강공원 지도를 펼쳤어요. 12개 지구 총 41.5km입니다. 매일 평균 10만 명이 방문해요. 주말에는 30만 명까지도 오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 온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365일 안전을 관리합니다. 박 과장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강공원 방문객은 3,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안전사고는 단 2건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신뢰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도 봤어요. 불꽃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웠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공공공간은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죠. 내가 깨끗이 쓰면 다음 사람도 깨끗한 곳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비교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어떤가요? 매일 청소부들이 수십 톤의 쓰레기를 치웁니다. 시민들이 버리고 가니까요. 기자님, 혹시 부산 가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지난주에 광안리 드론쇼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 광안리. 이미 자료로는 봤지만 직접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톰에게 물었습니다. 톰, 너 부산 가본 적 있어? 당연하죠. 제 고모가 거기 사세요. 광안리 드론쇼 봤어? 톰의 눈이 반짝였어요. 데이빗, 그거 진짜 대단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1000대 드론이 밤하늘에서 춤을 춰요. 매주? 상설로? 네, 2021년부터 시작했대요. 지금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보러 와요. 전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부터면 벌써 4년째네요. 매주 토요일, 한 해에 52번. 그런데 큰 사고가 없었다는 건가요? 톰, 내일 부산 가자. 정말요? 응. 한강만 봐서는 부족해. 이 나라가 정말 다른지 확인하고 싶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오렌지 세이프티, AI 예측 시스템, 드론 응급 지원,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모든 게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은 통제의 도구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보호의 도구였죠. 미국에서 안전은 무력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신뢰로 유지됐어요. 전 이메일을 열어 마크 프로듀서에게 보고했습니다. 마크, 믿기지 않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100만 명,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내일 부산에 가서 추가 취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1,000만 명이 살고 있죠.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걷고 공원에서 뛰어놀고 축제를 즐깁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신뢰. 서로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KTX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라고 했어요. 미국 같았으면 비행기를 타야 할 거리였죠.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 들판, 작은 도시들.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톰, 이 기차도 사고가 거의 없다며? 네, 한국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해요. 2004년 KTX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거든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암트랙은 매년 탈선 사고가 일어나죠. 2015년 필라델피아에서 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 그것도 취재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어요. 따뜻한 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톰의 고모가 우리를 마중 나왔죠. 데이비 씨, 환영합니다. 전 김선영이에요. 50대 후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광안리가 가까운가요? 차로 20분이면 돼요. 점심 먹고 가실래요? 우리는 자갈치 시장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입에서 녹았어요. 식사하면서 전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드론쇼 자주 보시나요? 거의 매주요. 손주들이 좋아해서요. 토요일마다 데리고 가죠. 무섭지 않으세요? 밤에 해변에 가는 게. 김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무섭다고요? 여기 부산이에요. 밤이 더 아름다운 곳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밤이 아름답다니. 뉴욕에서 밤은 위험의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죠. 오후 3시, 우리는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모래사장에서 노는 아이들. 광안대교가 바다 위에 우아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톰이 설명했어요. 저녁 7시에 드론쇼가 시작돼요. 저 해변 모래사장에서 드론들이 이륙합니다. 모래사장에서요? 바다 위로? 네, 1,000대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라요. 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리케이드도 없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죠. 톰, 이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아?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죠.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저녁 7시 정각 조명이 꺼졌습니다. 해변이 어둠에 잠겼어요. 그리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래사장에서 수백 개의 불빛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1,000대의 드론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밤하늘로 날아올랐죠. 세상에, 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드론들이 바다 위하늘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전통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태극 문양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무궁화로 변했죠. 그 다음엔 거북선이 파도를 헤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톰이 웃었습니다. 매주 보지만 항상 감동이에요. 드론들이 이제 현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지도가 나타났고 광안대교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빈이라는 글자가 하늘에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지켰죠. 드론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1,000대 드론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듯 움직이는 빛의 향연이었어요. 마치 바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 저거 보세요. 톰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드론들이 고래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밤하늘을 유영했죠. 꼬리를 흔들고 물을 뿜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10분간의 쇼가 끝났을 때 드론들은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조용히 착륙했어요. 마치 새떼가 돌아오듯이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쓰레기를 챙기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전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데 사고가 없었다고요? 몇 번 통신장애로 지연된 적은 있었어요. 2022년에요. 하지만 큰 사고는 없었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니까요. 오후 8시 해변을 걸으며 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는 쓰레기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고 계셨어요. 혼자였습니다. 밤 8시에 해변에 혼자 앉아 계신 거죠. 톰, 저분 혼자 저기 계셔도 괜찮은 거야? 당연하죠. 여기 안전해요.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 8시에 해변에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해운대로 이동했습니다.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톰의 고모가 엑스더 스카이를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100층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전 숨이 멎었습니다. 부산 야경이 360도로 펼쳐져 있었어요. 광안대교의 조명, 해운대 해변의 불빛,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톰, 이 도시에 350만 명이 산다며? 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런데 밤거리가 저렇게 밝고 안전해? 네, 새벽 3시까지도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전 뉴욕을 떠올렸습니다. 850만 명이 사는 도시. 하지만 밤이 되면 맨해튼 일부를 제외하곤 위험해지죠. 브롱크스, 퀸즈 일부 지역은 밤에 가면 안 됩니다. 톰,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전 LA에서 자랐는데 거기랑은 완전 달라요. 여기선 밤이 무섭지 않거든요.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본 것들을. 한강 불꽃 축제의 100만 명, 광안리 드론쇼의 평화로운 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문화. 미국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술? 아니, 미국도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법. 아니, 한국이 법이 더 엄격한 것도 아니에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신뢰와 시민의식, 서로를 믿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다음날 오후 5시,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축제가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공원에는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톰, 저 가족 좀 봐. 한 젊은 부부가 2살쯤 된 아이와 함께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뒤뚱거리며 걷고 있었죠. 넘어질까봐 지켜보는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전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기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진수 씨,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오세요? 주 2, 3회는 와요. 퇴근하고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풀려서요.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위험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그의 아내 김지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원이 위험하다면서요? 여기선 상상이 안 가요. 밤 11시에 조깅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전 속으로 비교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해가 지면 위험해집니다. 경찰이 순찰하지만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죠. 2024년에만 강도 사건이 23건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도 괜찮으세요? 너무 좋죠. 우리 아이가 여기서 걷는 법을 배웠어요.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뛰어놀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할머니가 재빨리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아이고, 안 다쳤지?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아이의 무릎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김 씨가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려? 다 우리 손주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 미국이었다면 오히려 의심받았을 겁니다. 유괴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7시 한강에 노을이 졌습니다. 황금빛 하늘이 강물에 반사돼 장관을 이뤘죠.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치킨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전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좋아요. 20대 초반의 활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연세대 3학년 이수진 씨가 대표로 말했어요. 우리 거의 매주 와요. 시험 끝나고 과제 끝나고 그냥 놀고 싶을 때. 밤늦게까지 있어도 안전해요? 당연하죠. 새벽 1시까지 있어 본 적도 있어요. 별 보면서 수다 떨다가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밤의 한강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자유와 즐거움의 공간이었죠. 오후 9시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을 췄어요. 무지개 빛깔의 조명이 물줄기를 수놓았죠. 한 외국인 커플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전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여행 중이고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멜버른에서 온 제임스와 에밀리였어요. 한국이 어때요? 놀라워요. 특히 이런 공공 공간이요. 멜버른에도 좋은 공원이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사람들이요. 다들 너무 편안해 보여요. 무서워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선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원에 있으면 좀 긴장하거든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아이들이 밤 9시에도 뛰어놀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산책하고요. 이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세계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 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톰이 물었습니다. 데이빗, 이제 믿어져요? 뭐가? 한국이 정말 다르다는 거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 과장이거나 숨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 이게 진짜라는 걸. 그럼 어떻게 리포트할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한국에선 100만 명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긴다는 것, 밤에도 자유롭게 걸어다닌다는 것, 72세 할아버지가 밤에 자전거를 탄다는 것, 20대 여성이 혼자 밤늦게 일한다는 것.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단지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톰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분노할 거야. 부러워할 거고. 그리고 질문할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가? 전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 안전, 자유, 평화. 그게 미국에선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목요일 오후 저는 CNN 서울지사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본사의 황금 시간대 저녁 8시였죠. 한국 시간으론 금요일 오전 10시였어요. 프로듀서 마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데이빗 준비됐나? 네, 자료는 받으셨죠? 받았어. 솔직히 처음엔 안 믿었네. 하지만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 마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반응이 폭발적일 거야. 각오해. 알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리포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데이비 테일 기자가 한국 서울에서 보내는 특별 리포트입니다. 앵커 앤더슨 쿠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앤더슨. 저는 지난 토요일 서울 한강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5만 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한강 불꽃축제 영상이 흘러갔어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구급차 출동 3건, 전부 가벼운 탈수였습니다. 총격? 없습니다. 폭력? 없습니다. 압사? 없습니다. 스튜디오 앵커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빗 정말입니까? 105만 명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전 준비한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음악축제 22,000명 참석, 58명 사망. 2013년 보스턴 마라톤 50만 명 참석, 3명 사망, 260명 부상. 2024년 올랜도 할로윈 수만 명 참석, 2명 사망. 화면이 한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105만 명이 모여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전 오렌지 세이프티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AI 예측, 드론 응급 지원,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비밀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화면에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100만 명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요. 할머니가 벤치를 닦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죠. 저는 이철수 할아버지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72세 노인이 밤 10시에 혼자 자전거를 탑니다. 20대 여성이 밤늦게 혼자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2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혼자 걷습니다. 이게 한국에선 일상입니다. 앤더슨 쿠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빗,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같은 2025년인데, 같은 현대 사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전 부산 드론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월요일 부산에 갔습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드론쇼가 열립니다. 1000대 드론이 밤하늘에서 춤을 춥니다. 수만 명이 모이죠. 경찰 바리케이드? 없습니다. 금속 탐지기? 없습니다. 무장 경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는요? 4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앵커들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데이빗,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모두 사실입니까? 100%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과장 하나 없습니다.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총과 무력으로 안전을 지키려 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와 공동체로 안전을 만들 것인가? 한국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고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이메일, 소셜미디어 알림이 폭발했죠. 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데이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예요. 샵안전한 한국 샵 100만 명의 기적. 해시태그들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 없어. 나도 한국에 살고 싶다.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지? 한국인들 부럽다. 밤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니.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CNN이 한국 정부한테 돈 받았나? 선전 방송 같은데. 미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보여. 애국적이지 못해. 문화가 다른 거야. 우리는 자유를 중시하니까 당연히 다르지.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부정부터 하니까요. 오후 2시 CNN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경영진 전체가 참석했어요. 제프 주커 회장이 말했습니다. 데이빗, 자네 리포트가 난리가 났네. 시청률이 평소의 3배야.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장악했고,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당연하지.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을 말했다는 게 중요하지. 마크 프로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빗, 백악관에서 논평 요청이 들어왔어. 국토안보부에서도 연락 왔고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안전 시스템도 충분히 좋다고 변명하더군.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제프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이빗,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1시간짜리. 더 깊이 파고들어. 중국, 일본과도 비교하고 미국이 뭘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줘.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 소셜미디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사가 썼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다들 충격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안전하게 축제를 못 즐기냐고 묻더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카고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축제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총격 사건이 무서워서요. 한국 부모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한다니 부럽습니다. 텍사스의 한 경찰관도 댓글을 달았어요. 20년간 경찰 일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마다 출동했죠. 항상 긴장합니다. 언제 총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한국 경찰들은 미소 지으며 시민들과 대화한다니 그게 진짜 경찰의 모습 아닐까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리포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리포트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공항 가기 전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이었어요. 오전 9시 우리는 이태원 추모 공간 앞에 섰습니다. 2022년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었죠. 꽃다발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추모 메시지들이 벽을 가득 채웠어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전 한참 동안 그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의 안전이 공짜로 온 게 아니라는 거요. 비극을 겪고 반성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 온 결과였습니다. 톰, 이게 차이점이야.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라스베이거스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 같은 사고가 반복됐지. 하지만 한국은 이태원 이후 모든 걸 바꿨어. 안전 시스템, 관리 체계, 시민 의식까지.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는 사회와 반복하는 사회의 차이네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평화로운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내일을 믿는 사회. 그게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톰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톰,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데이빗.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7일 전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의심투성이었어요. 100만 명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도시가 보여준 교훈은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전 최종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100만 명의 불꽃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2025년 9월 27일 서울 한강에 105만 명이 모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죠.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 수천 명이 배치됐을 겁니다.
무장 경비, 저격수, 헬기, 바리케이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을 거고 가방 검사는 필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났겠죠. 총격, 압사, 폭력.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3,500명의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총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AI와 드론이 시민을 보호했고 시민들은 서로를 돌봤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100만 명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음 사람을 생각했죠. 저는 25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의 죽음을 받고 보스턴에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봤으며 애틀랜타에서 폭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전 다른 것을 봤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다를까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더 부유하니까요.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같은 기술이 있으니까요. 차이는 선택입니다. 한국은 신뢰를 선택했고 미국은 무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를 키웠고 미국은 개인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배우는 사회가 됐고 미국은 반복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안전 시스템, 관리 체계, 시민 교육까지 비극을 교훈으로 만들었죠. 라스베이거스 이후 미국은 뭘 바꿨나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전 1000대 드론이 밤하늘에서 춤추는 걸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4년째 계속되고 있죠. 수만 명이 모이지만 경찰 바리케이드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이게 미래여야 합니다. 총이 아닌 신뢰로, 무력이 아닌 문화로, 통제가 아닌 자발성으로 만들어가는 안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단, 우리가 선택한다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차이는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뿐이죠.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공동체 문화를 키울 수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을요. 서울 한강에서 터진 불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100만 명이 함께 만든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죠. 이제 그 불꽃이 미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국과 정확히 12시간 차이죠. 공항을 나오는데 뉴스가 들렸어요. 브루클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왔구나. 총소리가 일상인 곳으로. 토요일 아침 CNN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데이빗, 대단해요. 정말 그게 다 사실이에요? 내년에 나도 서울 가볼까 봐요. 안전하다니까요. 우리 아이한테 그 영상 보여줬어요. 충격받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 아내 사라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사라가 말했습니다. 곧 어두워지잖아. 위험해. 전 멈춰섰습니다. 서울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밤 10시에도 공원을 걷는 사람들, 새벽 2시에도 안전한 거리들. 여보, 이게 정상이 아니야. 뭐가? 해가 지면 공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야.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 리포트 봤어요. 한국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알게 됐어.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그날 밤, 전 노트북을 열어 소셜 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여전히 화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떤 정치인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배우자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50살입니다. 평생을 뉴욕에서 살았어요. 항상 두려움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손주들은 다르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 아이들처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요. 전 답글을 달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면요. 서울 한강에서 터진 불꽃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100만 명의 불꽃이 밝힌 것은 단순히 서울의 밤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신뢰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두려움 없는 세상의 가능성이었죠. 그 불꽃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이번 취재는 2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앞으로도 널리 알리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